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불합격을 피하는 법. 책에서 이제 수험생분들 같이 좀 공유할 만한 내용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적으로 좀 공유할게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목 순서 정하기와 공부 계획 한번 읽어볼게요. 공부할 때 한 달, 두 달 혹은 1년 계획을 꼼꼼하게 만들어 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 방법을 권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계획을 세워도 거의 지켜지는 일이 없다. 하루 이틀 밀리다 보면 결국 엉망이 되고 기분만 더 망치게 된다. 차라리 계획 없이 공부하는 것이 낫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분 간격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한다. 미리 계획을 세워놓으면 지루하다. 또 그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시기와 상태에 맞게 그때그때 다음 순서를 생각해서 적절하게 정하면 된다. 관련돼서 저도 간단하게 조언 좀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을 이제 합격시킬 때 플래너를 늘 작성을 하라고 권해요. 근데 이전에는 사실 이제 플래너를 수험생들이 작성을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았죠. 적기도 귀찮고, 만약에 잘 못 지키면은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근데 요즘엔 인스타 보면은 플래너는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적으세요. 또 직장인분들 사이에서는 자기계발도 요즘 유행하고 있고, 플래너 적는 거 유행도 하고 있고, 수험생분들도 요즘에 플래너를 많이 적으세요. 근데 저는 플래너를 적을 때 항상 늘 수험생들에게 플래너 적는 요령을 좀 알려드려요. 우선 플래너를 적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했는지를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 경찰, 소방을 준비하다 보면은 밀릴 수밖에 없어요. 과목 수도 많고, 이제 그 계획을 짜놓은 게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지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플래너를 적는 취지는 뭘 공부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과목이 일주일에 얼마만큼 밀렸는지 또는 못했는지를 적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일요일날 시간을 비워놓고 못한 만큼 약간 좀 채우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책에서도 한 달이나 두 달 혹은 1년 계획을 꼼꼼하게 만들어 놓지 말라고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저도 플래너를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일주일치나 한 달치 계획을 우리 수험생분들이 너무 세세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다수가 밀립니다. 그러면 일주일치 한 달치를 미리 다 세세히 적어 놓으면은 수정을 계속 해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저는 뭐 일주일치나 한 달치는 그냥 대략적인 계획만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강의 인강을 듣는다고 하면은 뭐 한 과목당 뭐 3시간 반씩 투자를 한다고 할게요. 이거는 개개인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면 전체 강의 시간을 총 계산을 해보면은 3시간 반 정도 공부한다 했을 때 대략 며칠 정도에 끝내는지 대략 계산이 되잖아요. 그 정도 내에서만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하루치 계획만 적으라고 합니다. 전날 밤에 적어도 좋고, 아니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적어놓고 시작을 해도 좋고요. 일주일치나 한 달치를 아무리 우리가 적어도
거의 밀리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수험생분들이 좀 많이 여쭤보시는 부분이 유튜브를 보면은 공부 분량이 중요한지 아니면 시간이 중요한지 관련돼서 다루는 영상이 많은데 저는 플래너를 관리를 직접 해봤을 때는 공부 분량은 우리가 하루 공부할 걸 정해놓지만 실제로는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끊으라고 합니다. 물론 유튜버에서는 분량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분량 중요해요. 그런데 현장에서 학생들의 관리를 해보면은 뭐가 문제냐면 전공자이거나 아니면 기반이 있거나 아니면 공부하는 방법을 알거나 공부하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분량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 경찰, 소방 선생님들 중에서 보통 대다수가 비전공자가 많고 분량을 정해놓어도 이게 참 실행하는 게 어려운 게 강의마다 인강의 길이도 다르고 또한 난도도 다를 수 있고요. 비전공자인 경우에는요. 그리고 뭐 문제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분량을 정해놓고 공부하게 되면은 그 분량을 끝내면 상관이 없는데 대다수는 그 분량을 끝내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전공자이거나 기반이 있거나 공부한 습관이 있으신 그런 분들은 이제 보통 유튜브에서 분량을 정해놓고 공부하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관리를 했을 때는 분량을 정해놓고 공부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정해져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다른 과목이 밀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만약에 한 과목만 위주로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그나마 부담이 적을 텐데 이제 수험생들 보통 한 과목이 아니라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는 수험생도 많이 계시고 내가 만약에 국어를 3시간 반 동안 공부하기로 했는데 분량으로 정해놓으면은 그게 3시간 반이 아니라 특정 단원이 어렵거나 특정 단원이 오래 걸린다고 하면은 5시간도 걸리더라고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다음에 해야 할 과목이 밀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이제 분량으로 공부하라고 권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현장에서 이제 수험생들을 관리해 봤을 때 분량은 대략 적어 놓지만 하루에 공부할 것을 하지만 대략 시간을 정해놓고 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다음 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면 한두 달 공부하고 나서 공통적인 문제점이 나와요. 뭐냐면 선생님 저 A라는 과목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B라는 과목이 잘 안 하게 됩니다. B라는 과목이 너무 늦어졌어요. 이런 상담을 많이 요청하세요.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계획을 짤 때는 대략적인 일주일이나 한 달 단위는 그냥 대략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수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즉 우리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플래너를 적는 이유는 그나마 기록을 해서 일주일 중에서 어떠한 과목이 밀렸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 밀린 과목에 한해서 주말에 보완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루 계획을 세우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한 달 계획 세웠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스트레스 상당히 많이 받더라고요. 수험생들은. 그래서 당일 계획을 세우자. 그리고 수험생들 중에서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선생님 그러면은 그냥 분량 적지 말고 그날 공부한 거를 기록하면 안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래도 분량은 적어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분량을 적지 않고 그날 공부한 과목을 적게 되면요. 어떤 과목이 밀리고 있는지를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플래너를 적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 과목 공부하면서 어떤 과목이 밀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록해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분량을 적지 않고 내가 한 것만 적으면은 내가 뭐가 밀리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수험생들이 계획을 약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하게 공부 계획을 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기반이 있거나 회독을 많이 하신 재시생분들 아니고서는 초시생분들은 우리가 공부할 범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완벽한 공부 계획은 세우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아무리 꼼꼼하게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만큼 우리가 실행하지 못했을 때 수험생분들은 더욱더 초조해지고 누군가는 스트레스를 받고 또 누군가는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은 약간 좀 융통성 있게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하잖아요. 보통 수험생분들이 선생님 일요일 날 뭐 하루 푹 쉬어도 되나요?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쉬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에 타이트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쉬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도 누군가는 토요일 오전 오후 저녁이 있고 일요일 오전 오후 저녁이 있는데 6타임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일주일에 3타임만 쉬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토요일날 오전 오후 저녁을 풀로 다 공부하신 분들은 일요일날 3타임은 다 쉬세요. 하지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토요일날 오전 오후는 공부했는데 일요일날 저녁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토요일날 저녁은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토요일날 오전 오후는 공부했는데 토요일날 저녁은 공부 안 했다. 그러면 일요일날은 한 타임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럴 수도 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 평일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특정 시간에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뭐 병원간을 안 할 수도 있고 소방직 수험생분들이나 경찰직 수험생분들은 뭐 운동을 하느라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플래너에다 다 적어놓고 그날 빠진 것만큼 주말에 약간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전업 수험생이라면 일주일에 3타임만 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요일을 뭐 정해놓고 쉬어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특정 요일에 정해놓고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부 시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부 계획은 여러분들이 약간 융통성 있게 공부할 수 있게 너무 꼼꼼하게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일 계획만 세워가지고 적자. 어차피 전체적인 큰 틀은 여러분들이 대략 알 수 있잖아요. 뭐 기본서 강의를 시간을 총 인강 길이를 재봤을 때 내가 뭐 하루에 3시간 반씩 듣는다고 하면 며칠 정도 걸린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 정도만. 그리고 요 부분이 또 있네요.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5과목을 공부한다고 하면 그중 어느 과목이 가장 취약한지를 항상 살펴서 그 과목을 우선적으로 공부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자, 이 부분.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5과목을 뭐 공부한다고 할게요. 뭐 경찰은 3과목이고 소방도 지금 5과목이잖아요. 내년에는 다시 또 3과목이 될 수도 있겠죠. 취약한 과목을 우선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뭐 이런 거는 개개인 수험생들의 수험 스탯에 달라질 수도 있어요. 뭐 누군가는 나는 전공 과목이야. 그런 분들은 전공 과목 빠르게 잡고 그 다음에 취약 과목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방금 이렇게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인이 취약 과목을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잘하는 과목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만약에 혹시 공무원을 준비한다. 그래서 국어랑 영어가 공부를 해야 하는 수험생분들이라면 국어 영어가 제대로 안 잡혀 있는 수험생들은 초반에 국어 영어를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도 공무원 시험이 5과목이 원전 수학 그대로 들어갔는데 그때 전공 과목 시대에서요. 그때도 결국은 국어 영어 과목 싸움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강사님들이 5과목 전공 과목 시대니까 전문 과목 시대죠. 그래서 이제 뭐 한국사나 행정법 행정학이 이전에 비해서 중요해졌다고 이제 말을 하죠. 맞는 말이죠. 이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조정전 수학 들어갔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국어 영어 싸움이에요. 우리 시험은요. 왜냐면 합격권에 있는 수험생분들은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은 점수가 잘 나옵니다.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독을 하면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시험장 갔을 때
물론 행정학이 좀 어렵게 나올 수는 있지만 어렵게 나오면 어차피 난이도도 어렵기 때문에 합격점수 떨어져요. 그건 괜찮아요. 자, 대신 보통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은 보통 문제를 풀 때 10분에서 거의 한 15분 이내에서 다 풉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어랑 영어죠. 국어랑 영어는 언어 과목이기 때문에 어렵게 나오면 진짜 어렵게 나올 수 있고 문제는 문장 길이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권에 가까우신 분들은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은 점수가 고득점이 나오고 플러스로 국어, 영어 싸움이 다시 됩니다. 국어, 영어가 지문이 긴 지문을 빠르게 읽으면서 국어는 20분 안에 풀어야 되고 영어는 30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언어 과목이잖아요. 단순 암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국어, 영어가 학교점이 나와야 돼요. 고득점이 아니라 학교점이. 근데 그게 공부를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선수들 중에서 국어랑 영어가 약하다. 그러면 초반에는 국어, 영어 위주로 좀 먼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어 싸움이 마지막은요, 결국은요. 이 시험은 영어가 잡혀 있으면 수험 기간이 줄어들고 영어가 안 잡혀 있으면은 수험 기간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5과목 공부한다 했을 때 혹시 언어 과목이 잘 안 잡히신 분들은 언어 과목을 우선 먼저 해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 과목을 계속 꾸준히 유지하는 거죠. 가끔씩 이전에 교양전 수업 없어졌을 때 뭐 한국사 강사님이나 행정법 강사님들, 뭐 행정학 강사님들이 유튜브 보면은 본인 과목들이 중요하고 국어, 영어는 여러분들이 스무 때부터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먼저 생소한 과목부터 하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좀 시행착오하는 부분이 영상에서 말하기를 국어, 영어는 그래도 스무 때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국어, 영어, 한국사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공시 시험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국어랑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국어, 영어 먼저 좀 언어 과목을 좀 초반에 좀 먼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기반을 잡고서 계속 유지하면서 다른 과목 같이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5과목 공부할 때도 뭐 치약 과목을 먼저 할지 잘하는 과목을 먼저 할지는 이거는 수험생들 스타일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단계는 기본서 일단 5과목을 빠르게 끝내자. 2단계는 기출을 분석하고 회독하면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도 알고 보기양 선지 해설을 하나하나 다 취재 포인트로 보고 해설을 기본서처럼 봐가지고 분석을 빠르게 한 다음에 회독을 하면서 암기를 하자고 했죠. 대신 많은 직렬을 다 보려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중요 직렬부터 보자. 강사님이 선별해주는 중요 포인트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자주 반복되는 포인트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회독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는 문제풀이 3단계를 들어가자. 문제풀이 3단계에서는 1단계에서는 먼저 공기출에 들어가서 시행처별 기출을 다운받자. 그 전에는 단원별 기출을 봤다면 참고로 영어만 유일하게 우리는 기출은 시행처별 기출을 풀어야 합니다. 다른 과목은 단원별 기출을 보시고요. 영어는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 20문제 섞인 연습을 시행처별 기출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풀이 3단계에서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를 풀면 된다. 대신 단원별 기출까지는 문제를 풀지 말자.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과목은 국어에서 비문화, 영어 과목을 진짜 풀어야죠. 해석해야 되니까. 그리고 전공에서 계산 문제를 진짜 풀어보자. 하지만 나머지 과목은 기출을 풀지 말고 분석을 하자. 그리고 시행처별 기출을 다운받아가지고 풀 때는 단원별 기출에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행처별 기출에서 다시 또 같은 문제 또 풀어보면 또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거기서 단원별 기출의 약점을 체크하고 시행처별 기출을 풀면서 실전 연습 20문제 랜덤을 푸는 연습도 해보고 최근 기출 교량을 보자고 했죠. 그리고 시행처별 기출을 풀고 나서 남는 시간에는 다시 단원별 기출을 회독을 늘리면서 이번에는 타직력 기출까지 늘리자고 했죠. 타직력 기출을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이제 고민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저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중요직렬 기출이라고 해서 다 중요한 건 아니고 거기서도 지적적인 문제도 있지만 반대로 타직렬 기출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 지적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타직렬을 보기 힘들겠지만 단원별 기출에서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기출을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독을 하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기출을 풀려고 하면은 시간이 부족해서 기출 해독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전략적인 기출 해독을 한다면 여러분들 기출을 빠르게 해독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풀이 풀면서 남는 시간에 시행착오별 기출에 지역적인 이제 직렬까지 확장을 시키는 거죠. 만약 그 지역적인 직렬에서 문제 나온다고 했을 때 굳이 안 봐서 틀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서는 기출이든 모의고사든 문제풀이든 이해가 자주 안 되거나 아니면은 자주 틀리는 부분 위주로 발제독하면 된다. 기본서로 여러분들이 지역적인 문제를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강사님들이 해줄 거예요. 어디서? 문제풀이, 모의고사에서. 그리고 문제풀이 2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단원별, 진도별 OX 문제나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를 풀어보자. 그러면 단원별로 여러분들이 약점 체크를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남는 시간에 다시 단원별 기출을 회독하면서 지역적인 포인트 계속 확장시키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동형 모의고사죠. 동형 모의고사 다시 실전 연습하면서 남는 시간에 단원별 기출 지역적인 거 확장시키고, 그리고 기본서 계속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우선순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단계는 기본서 완료, 2단계는 기출 분석과 해독, 3회독에서는 문제풀이 풀면서 기출 지역적인 부분 확장시키고 기본서에서 모르는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발제독하면 된다. 그리고 기본서 기출 심화, 기본서 기출 문제풀이를 제하고 나머지 과정은 필수가 아니다. 대신 법과목에서는 우리 판례 특강 정도는 여러분들이 들으셔야죠. 그게 아니라 뭐 다른 뭐 하프 모의고사, 뭐 필기 노트, 아니면 뭐 압축 강의 이런 거는 필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압축 강의나 뭐 요약 또는 뭐 필기 노트, 판서 노트 이런 것도 결국은 기본서를 줄여놓은 거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기본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단기 합격생분들도 압축 강의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본서를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이렇게 과목 어떤 순서 정하는 거랑 그 공부 계획 세울 때 약간 융통성 있게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좀 더 같이 보면 좋을 만한 내용을 좀 같이 다뤄보려고 했는데 지금 꽤 시간이 걸렸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이 공부 계획을 세울 때 너무 의욕이 앞서가지고 꼼꼼하게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게 실행이 안 되면은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계획을요. 너무 꼼꼼하게 계획 세우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계속 잡혀나가요. 어차피 계획은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계획은 심플해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루 생활 패턴이나 하루 어떤 뭐 공부하는 시간이나 생활이나 다 단순하면 좋습니다. 심플하면 좋아요. 너무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다가 그게 우리가 실행을 못하면은 그만큼 스트레스도 받고 그만큼 불안합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세운 계획을 실행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유연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길었네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